안녕하세요. 눈뜬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불안할 땐 뇌과학, 저자는 캐서린 피트먼, 출판사는 현대지성입니다. 불안을 유발하는 생각 패턴. 사람들은 마치 어쩔 수 없다는 듯 혹은 통제권이 없다는 듯이 자기 감정을 대한다. 하지만 당사자의 노력 여야에 따라 불안을 낳는 근본적인 신경학적 과정에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질이 일으키는 생각, 이미지, 그리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일은 실제로 가능하며 그런 방법을 습득하면 피질 기반 불안에 더 잘 대응하여 통제권이 넓어진다. 많은 사람이 자기 생각을 통제한다면 자연스럽게 불안을 억제할 수 있다는 개념에 친숙하다. 그들은 불안 치료사를 통해 관련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생각이나 인식이 어떻게 불안을 일으키는지에 관한 글을 읽어 알고 있다. 인지는 대다수 사람이 생각하기라고 말하는 피질 과정을 가리키는 심리학 용어다. 인지치료에서 가장 잘 알려진 선구자는 정신과 의사 아론 백과 심리학자 알버트 앨리스다. 그들은 각자 불안이 특정 사고 유형에 의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학자 모두 불안은 사람들이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비롯되며 때로는 특정한 사고 과정의 결과로 현실이 왜곡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사람의 인식은 기이한 방식으로 작동하여 웬만하면 벌어지지 않을 문제를 마치 곧 벌어질 것처럼 예측하거나 무해한 신체 감각을 중대 질병으로 걱정하기도 한다. 인지치료로 널리 알려진 접근법의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가진 몇몇 인식은 비논리적이거나 유해하며 행동이나 정신 상태의 유해 패턴을 발생시키거나 악화한다는 것이다. 인지치료사들은 자기 패배적이거나 역기능적인 생각, 특히 불안이나 우울 수준을 높이는 생각을 찾고 변화시키는 데 집중한다. 이 접근법을 인지재구성이라고 한다. 불안과 맞서 싸우려는 인지재구성 방법은 피질 통로에 직접 개입한다. 인지치료사들은 자기 패배적이거나 역기능적 생각을 검토할 때 피질, 그 중에서도 주로 좌방구에서 발생하는 과정에 집중한다. 우리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이 피질 회로를 수정한다는 의미다. 우리 생각은 뇌에서 벌어지는 신경학적, 화학적 과정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뇌 자체의 신경학적, 화학적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지 재구성 방법에서는 지금껏 해온 생각 방식, 즉, 그 생각 패턴을 바꾸어 두뇌 회로를 재설계한다.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뇌 과정은 피질 개입 없이도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발생한다. 가령 편도체 통로를 통하여 피질 과정이 완료되기 전에도
공포 반응이 일어난다. 그렇다고 해서 피질에서 벌어지는 생각과 해석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그런 생각과 해석도 분명 삶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이 편도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방식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생각의 영향을 제한할 수 있을지도 확실하게 알아둬야 한다. 불안은 피질의 인지 과정 개입 없어도 자동으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다른 통로를 통해 생기는 불안도 있으므로 생각을 바꾼다고 언제나 불안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인정하자. 그러나 피질에서 생각이나 이미지가 불안 반응을 일으킬 때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 어느 정도 불안을 완화하거나 막을 수 있다. 인지 재구성 전략은 더 나아가 편도체 기반 불안을 억제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피질은 편도체에서 생긴 불안을 악화할 가능성이 더 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평소 자신이 상상하고 생각하고 혹은 혼잣말하는 것을 통제하는 일에 익숙하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려면 생각과 사유 과정을 바꾸어야 한다. 이 과정은 어려워 보이지만 불안을 유발하는 생각을 따라 편도체가 일으키는 감정 반응에 대처하는 일보다는 쉽다. 피질 기반 사고와 편도체 활성화 사이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생각을 변화시킴으로써 불안을 상당 부분을 억제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면 피질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지속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생각을 바꾸면 뇌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새로운 반응 패턴을 확립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라면 당신이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는지 인식하고 그 해석을 수정할 여지가 있는지 고려해 보라. 이렇게 하여 당신은 피질이 일으키는 정서 반응을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해석을 바꾸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런 해석은 흔히 당신이 겪은 과거 경험과 예측을 근거로 내려지기 때문이다. 또 어떤 상황을 충분히 생각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을 확인하는데도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하다. 게다가 당신이 그런 정서 반응을 언제나 바꾸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때로는 그런 반응이 적합하거나 유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이 피질의 해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은 불안을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불안을 느끼는 여러 상황에서 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른 해석을 시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사건, 해석, 그리고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감정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염두에 두자. 자신의 해석을 인식하는 방법을 배우고 불안을 줄이기 위해 해석을 수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자, 지금 해보자. 당신이 불안을 느끼는 여러 상황을 한 장에 하나씩 열거하라. 이어 종이를 보며
불안 반응을 이끌어낸 당신의 해석들을 확인해 보자. 다음으로 불안을 유발하는 각각의 해석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체 해석을 브레인스토밍 해보자. 이 방법을 활용한다면 각기 다른 해석들이 어떻게 광범위한 정서 반응으로 이어지는지 파악할 수 있다. 물론 불안을 줄이려면 보다 차분하고 균형 잡힌 마음 상태를 유도하는 해석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대안 해석을 확인했다면 그 해석을 크게 소리내어 읽어보라. 이는 해석을 수정하는 당신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할 것이다. 처음에는 해석을 바꾸는 과정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새 해석에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꾸준히 시간을 들여 시도해 보면 그 생각이 더욱 강해지고 자주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된다. 의도적으로 그런 생각을 활용하려고 할수록 해석 수정이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 빛을 활용해서는 가장 분주한 것이 생존한다라는 원칙이 존재한다. 생각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공들여 당신의 해석을 의식하여 어느 정도 관심을 기울이고 상황을 달리 보려고 노력한다면 언제든지 생각을 바꿀 수 있다. 한번 시도해 볼 가치가 있는 방법이다. 편도체가 활성화하기 전에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은 편도체가 개입한 후에 불안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기 때문이다. 불안을 유발하는 생각은 머릿속에 자동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비질이 불안을 일으키는 다양한 방식을 미처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낙관주의자가 되게 하는 뇌 영역이 있다. 낙관주의는 두뇌의 자반구 활성화와 더 연관되어 있지만 비관주의는 우방구와 더 연관되어 있다. 우방구는 유형과 잘못을 확인하는데 더욱 집중하므로 우방구 활성화가 증대되면 더욱 부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낸다. 의도적으로 어떤 상황에 관한 긍정적인 시각을 취하려는 시도는 좌방구 활성화와 관련이 있는데 비관적 태도 역시 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라 두뇌 회로 수정을 통해 바꿀 수 있다는 증거다. 낙관주의 대 비관주의 경향을 만들어내는 피질의 특정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비관주의는 분명 수정이 가능한 관점이다. 따라서 그런 수정에 공을 들일 가치가 있다. 낙관적인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역경을 더 잘 처리하고 더 건강이 좋다. 그들은 뭔가 해보고자 하는 자극을 더 많이 받고 실패했을 때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시도해 보려는 동기부여가 잘 되는데 노력을 들이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예상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떠나서 덜 걱정하고 더 긍정적인 결과에 집중한다. 역으로 비관주의자는 좌절, 후퇴,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비관주의자는 걱정하고 나쁜 결과를 상상하고 자기 인생이 잘 안 풀린다는 생각에 붙잡혀서 헤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유익한 생활 방식이 될 수 없다. 불안은 오로지 우리 삶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사건만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피질의 예측 능력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고 웬만하면 벌어지지도 않을 사건을 떠올리면서 불안해할 수 있다. 근심 걱정은 결국 벌어질지도 모르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지레 짐작이다. 근심 걱정은 이미지나 생각을 수반하고 예측되는 미래의 어려움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려고 미리 생각하는 과정이다. 역설적이게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불안이라는 불씨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엄청난 고통을 가져온다. 19세기 정치인이자 과학자 존 러벅이 언급했듯 종일 걱정만 하는 것은 한 주 내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사람진을 빼놓는다. 사람이 매 순간 최선을 다할 수는 없다.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완벽주의적 기대의 결과로 대뇌 피질 경로를 통해 불안이 우리를 찾아온다. 때때로 사람들은 완벽주의를 다른 사람, 대부분은 부모로부터 배운다. 자식에게 늘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하는 일에도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부모는 모를 수 있다. 아무튼 이렇게 최선을 다하라는 격려가 비질에서 비현실적인 기대를 낳는다.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비현실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 때로는 느슨한 순간도 있고 때로는 실수도 한다. 부모가 언제나 완벽주의의 원천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일 수 있다. 자기 완벽함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합리적이라고 느끼든 아니면 그것이 불안의 원천임을 인지해야 한다. 완벽주의에서 비롯된 자기 비판과 실망은 일상적인 불안 경험을 현저히 증가시킨다. 우선 불안을 일으키는 당신의 비현실적 기대가 무엇인지 살펴보라. 완벽주의가 그 불안의 뿌리일 수도 있다. 다행스럽게도 피질은 그보다 더 합리적인 기대를 설정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불안은 자연히 줄어들 것이다. 사소한 일로 엄청난 죄책감과 수치심을 겪게 되면 커다란 불안으로 이어진다. 편도체는 죄책감보다 수치심 때문에 더 강하게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편도체의 역할과 일치하며 편도체는 사람들의 반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감정들에 맞서는 대안사고 활용을 포함하여
인지 재구성 기법은 민감한 죄책감과 수치심을 천천히 변화시킨다. 우방구는 더 총체적이고 통합된 방식으로 전문적으로 경험을 처리하고 인간적 상호관계의 비언어적 양상을 처리하는 데 능숙하다. 때로는 표정, 목소리 톤 혹은 몸짓에 집중한다. 당신은 이런 정보로 속단을 내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목소리 톤을 잘못 해석하여 상대방은 그저 지쳐 있을 뿐인데 당신에게 화가 났거나 실망했다고 추측하는 것이다. 우방구는 시각적이든 청각적이든 부정적인 정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우방구는 자주 비판 사고의 원천이 된다고 이미 언급했다. 또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극도로 무서운 시나리오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우방구는 다른 사람의 자세, 어조 혹은 표정에서 규정적인 것은 무엇이든 세심히 살핀다. 아무런 객관적 위험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당신의 편두체가 마치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것처럼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 이런 우방구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는 놀이, 명상, 그리고 운동을 포함하는 다양한 전략은 좌방구 활성화 증대, 긍정적 정서 유발, 우방구 활성화 억제 등을 해낸다. 바꾸지 못할 생각은 없다. 여러 평가 덕분에 당신은 어떤 빚을 과정과 생각 패턴이 편두체를 활성화하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당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생각을 바꿀 수는 없다. 일단 당신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을 확인하게 되면 당신에게 불안을 일으키는 생각 유형을 철저히 경계할 수 있다. 각 사람의 피질은 모두 다르고 불안을 일으키는 피질도 고유 방식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정기적으로 불안을 일으키는 당신의 생각 패턴을 살펴보라. 먼저 그런 생각을 인지하는 게 그 패턴을 변화시키는 첫 단계이다. 어떤 경향이 가장 강력한지 알아야 공격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다. 여기에 완전하게 고정된 것은 없으며 또 앞으로 바꾸지 못할 것도 없다. 당신은 이런 생각 유형 중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적절한 유형을 골라 피질 회로를 재설계할 수 있고 대체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다른 회로를 강화할 수도 있다. 내 생각이 들릴 수도 있지. 사건에 관한 생각과 사건 자체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한다면 불안에 맞서 피질 기반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 머리에는 피질이 생성한 다양한 생각이 떠오르지만 그런 생각들이 반드시 진실인 것은 아니며 또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우리가 그런 생각에 따라 행동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그럼에도 생각이 그저 생각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쉽게 잊어버린다. 피질신경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현실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다. 생각과 현실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는 것은
빚을 기반 불안을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다. 인지융합은 무척 흔하게 발견되는 현상이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객관적 현실이라고 추정하는 경향이 있고 자신이 내린 추정과 해석에 별달리 의문을 품지 않는다. 하지만 때때로 사람들은 특히 고통스러운 상황과 관련하여 자신의 관점에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가정이 들릴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인지융합은 불필요한 불안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이다. 어떤 불안을 일으키는 생각이 인지융합과 결합할 때 불안이 폭발할 가능성은 더 커진다. 당신이 비관적인 생각을 품거나 걱정하는 경향이 있다면 반드시 그런 인지융합 상태를 인지하고 거기에 저항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혜택이 크다. 예를 들어 당신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 장차 벌어질 일이 당신 생각처럼 풀려나가는 게 아님을 인식하라. 이런 인식은 불안 억제에 도움을 준다. 구체적 사건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거나 미미할 뿐인데도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곧 그 사건 자체로 받아들이는 사례를 찾아보라. 당신이 인지융합 상태일 때 경험할 수 있는 상황과 사례 목록을 작성하라. 불안 생각 리스트를 작성하여 검토하고 이런 근거 없는 생각이 불안을 만들어낸 적이 없었는지 생각해 보라. 변도체는 실제 사건에 반응하는 것처럼 생각에도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 그러므로 불안을 일으키는 생각을 경계하고 그런 생각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불안을 억제할 수 있다. 빗을은 분주하고 시끄러운 뇌 조직으로 일반적인 현실에서 아무런 토대를 찾을 수 없는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들어차 있다. 문제는 생각과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심리적 경향이다. 심리학자 스티븐 헤이스는 이 경험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어 그것과 싸우려고 하는 경향이 가장 해롭다라고 주장했고 그런 경향에 맞서는 해법으로 인지분리를 제안했다. 인지분리는 무척 강력한 인지 재구성 기법이다. 이 방식은 당신의 생각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막연한 의식의 흐름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다. 일찍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머릿속의 멋대로 떠오르는 생각을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들에 비유했다. 그 새들은 당신 마음대로 포획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생각들 또한 당신이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한다. 그러니 제멋대로 떠오르는 생각을 날아가는 새떼 정도로 여기면서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러나 그 새가 당신의 머리 위에다 배설물을 떨어뜨린다면 그때는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 다시 말해 그런 생각이
객관적 현실로 나타난다면 그때는 적극 대응하라는 것이다. 피질이 그런 불안한 생각을 만들어낼 때 그것을 그냥 두지 말라. 피질의 생각을 바꾸고 다른 생각으로 초점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피질의 회로를 바꿀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인지 재구성 기법의 핵심은 이것이다. 먼저 불안을 일으키는 생각에 대해 의심을 품는다. 이어 그 생각을 객관적 증거로 반박하고 더 적응력이 높은 새로운 생각, 즉 대안적인 생각으로 대체한다. 당신의 머릿속에 자주 떠오르는 불안을 일으키는 생각에 특히 주목하자. 신경회로는 가장 분주한 것이 생존한다라는 원칙으로 운영 강화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따라서 특정 생각을 더 많이 할수록 더욱 강력하고 단단해진다. 불안을 일으키는 생각과 이미지를 중단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새로운 대안 생각으로 그것을 대체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문자 그대로 뇌 회로를 바꿀 수 있다. 대안적 생각은 당신의 감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생각이나 진술을 가리킨다. 대안 생각은 차분한 반응을 일으키고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게 한다. 당신은 불안 생각에 맞서서 대안 생각으로 그것을 대체해 나가야 한다. 충분히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늘 기억하려고 그런 대안 생각을 종이에 적어두고 틈틈이 꺼내본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부러 떠올려 피질 회로를 재설계하고 피질이 자발적으로 대안 생각을 꺼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기억하라. 당신은 지금 엉터리 불안, 걱정에 집중하는 신경회로를 바꾸는 중이다. 당신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생각 유형에 집중하라. 예를 들어 당신에게 완벽주의 경향이 있다면 평소 생각에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은 말이 들어있는지 살펴보라. 무엇을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거나 계획이나 일정에 따라 무슨 일이 있어도 뭔가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스트레스와 걱정을 자발적으로 불러오는 셈이다. 성과가 완벽하지 않거나 사건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으면 이런 말들은 규칙을 위반한 것처럼 느끼게 한다. 나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를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로 바꿔라. 이렇게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을 만들 필요가 없다. 대신 달성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목표나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유 있게 생각하면 한결 부담 없고 또 견딜만 하다.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려고 애쓰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지 못해 괴롭다고 불평한다. 이것은 두뇌의 사고작용에서 기인하는 흔한 문제다.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면 이 패턴에 익숙할 것이다. 어떤 생각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상기시켜 그 생각을 지우면
그 생각을 저장하는 회로가 활성화되고 더 강해진다. 여러 조사 연구는 생각을 지우려고 하거나 침묵시키려고 하는 것은 효과적인 접근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 구체적으로 분홍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서로 분홍 코끼리를 평소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도 당연하게 분홍 코끼리 이미지가 자꾸만 머릿속에 떠오를 것이다. 분홍 코끼리를 그만 생각하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그것을 더 많이 생각한다. 당신은 멈춰라고 분명하게 말함으로써 생각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 기법은 생각 멈추기라고 부른다. 여기서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하다. 어떤 대한 생각으로 방금 전 생각을 대체할 수 있으면 그 생각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불안을 일으키는 생각 대신에 당신을 매혹하는 것으로 대체한다면 첫 번째 생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따라서 불안을 일으키는 생각에 맞서려면 지우지 마라, 대체하라가 최고 접근법이다.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없어 같은 생각이 떠오른다면 쉽지 않지만 어떻게든 이겨낼 거야 같은 대안 생각으로 교체하는 데 집중하라. 이런 대안 생각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첫 생각을 대체함으로 더 적응성 높은 생각의 방식을 강화하고 불안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신경회로를 활성화한다. 이 방법은 연습이 필요하지만 훈련을 거듭할수록 결국에는 하나의 습관으로 정착될 것이다. 지금 내 앞의 일에 온전히 집중한다. 불안은 피지를 장악하고 의식을 지배하며 우리 삶을 붙잡고 질질 끌고 가기도 한다. 하지만 분명 그 불안에 대응하는 방법이 있다. 가령 피질의 움직임을 통해 불안을 잘 살펴본다면 불안 속에 살면서 그것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불안을 바라볼 수 있다면 피질을 잘 활용하여 불안을 벗어나서 그것이 의식의 흐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마음 챙김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피질 기반 불안 퇴치법이다. 마음 챙김은 지난 수천 년 동안 다양한 전통 사회에서 실천해온 오래된 접근법이다. 그것은 수많은 방식으로 묘사되고 정의된다. 정신과 의사 제프리 브렌틀리는 마음 챙김을 현재 경험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이고 깊이 인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자신의 책 불안한 마음 다스리기에서 마음 챙김이라는 단순한 기술이 어떻게 불안을 물리칠 수 있는지 설명한다. 불안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도망치려고 하거나 통제하려고 하거나 혹은 그것에 계속 시달리면서 사로잡히는 것이다. 하지만 마음 챙김은 다른 길을 제공하며 이는 동양의 명상 실천에서 비롯되었다. 마음 챙김은 무엇을 느끼든 그것을 개방적인 자세로 받아들이는 접근법이다. 심리학자
스티븐 헤이스가 말했듯 이런 접근법에서 유심히 관철된 부정적인 생각은 반드시 부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접근법은 자상하고 인내심 있는 부모가 아이의 짜증을 관찰하는 것처럼 불안 반응을 사랑스럽고 인내심 있게 관찰하도록 피지를 훈련하는 것이다. 마치 아이 행동의 모든 측면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아이가 진정될 때까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면서 인자함을 계속 유지하는 것과 같다. 마음 챙김이란 본질적으로 내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지금 경험하는 모든 것을 허용하고 받아들이며 온전히 그 실상을 깨닫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살면서 그 순간을 관찰하는 새로운 방법이다. 간단하게 들리지만 연습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연습은 얼마든지 삶에 녹아들게 할 수 있다. 아침을 먹거나 앞마당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걷기에 집중하거나 심호흡에 집중하는 등 일상적인 경험을 마음 챙김을 연습할 기회로 삼는 것이다. 유심히 그런 기회에 주의를 기울일 때 그런 경험이 얼마나 다르게 느껴지는지를 알게 된다. 당신은 또한 진정한 삶을 가로막는 생각 패턴에 얼마나 자주 사로잡혔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편도체 기반 반응이 일단 작동하면 피질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마음 챙김을 사용하여 편도체에 휩쓸리지 않고 관찰하면 편도체 반응을 통제할 필요가 없다. 불안 반응에 마음 챙김으로 접근하면 피질은 상황 통제 목표를 포기하고 단순히 불안이 일어나는 것을 내버려 둔다. 이처럼 불안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불안에 맞서는 궁극적인 해법이다. 불안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마음 챙김을 사용하면 피질이 불안을 받아들이도록 도울 수 있다. 이 모든 기술은 불안에 저항하는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불안할 땐 뇌과학에서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책을 써주시고 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책을 읽고 점점 더 성장하여 눈뜬 인생으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